과일식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16과탕이라는 걸 만들어 먹는 방법인데 16가지 과일을 섞어 가지고서 이렇게 끓여서 먹는 방법입니다. 밥 대신 그런 방법도 있는데 나중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끓여서 제가 해 먹어봤는데 맛은 좀 별로더라고요. 그냥 과일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과일하고 채소를 같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간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하나씩 먹는데 참외와 수박과 토마토는 어떻게?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나씩 먹으라고. 아침에 토마토, 점심에 수박, 저녁에 참외 뭐 이런 식으로. 약이 과일로 안 치고 예. 채소로 치는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채소라고 하는 것은 잎새약이 있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우리는 채소라기보다 채소 과일이라고 그러는 거죠. 네, 암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현대의학에서 암 치료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술법. 그래서 수술로 암 부위를 잘라내는 거죠. 방사선법. 그래서 방사선으로 암을 쪼여가지고 작게 만든다든지 그러는 게 있죠. 키모라고 그래서 화학 항암약 투여법 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을 하고 그런데 이건 어느 것도 근본 치료가 안 됩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상으로는 암덩어리가 다 제거된 것처럼 보이는데 암은 100% 재발합니다. 이게 의학 통계상 정설이라고 합니다. 왜 암은 100% 재발될까? 암 발생의 근본 원인인 생활습관 변화 없이 암이라는 증상만 제거하기 때문이랍니다. 현대의학은 암을 제거시킨 후 다시 암이 발생하지 않는 삶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암을 발생시키는 삶을 수정할 때 암은 발생도 안 되고 재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삶을 수정해야 할까요? 이 세상에 암 환자로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나 암 환자로 태어난 사람은 없지만 암 환자가 될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은 하루에도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암세포가 발생한다고 종양학 세포학자들이 발표했습니다. 이 암세포가 10억 개 정도가 뭉치면 CT상에 암이 1cm 정도 보입니다. 1cm 정도 크기의 암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암 전문가들은 매일 발생하는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암세포를 제거하지 않고 10억 개 미만까지 분열해가는 암 상태의 인류를 제1단계 암 환자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제1단계 암 환자입니다. 10억 개 이상의 암세포가 발견된 사람은 제2단계 암 환자로 진단하고 한 곳에서 다른 기관으로 전이된 사람을 제3단계 암 환자로 진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현대인은 다 제1단계 암 환자다. 그리고 언제든지 제2단계 암 환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암 발생도 안 되고 암 재발도 안 되는 길은 무엇인가?
우리 몸에 약 100쪽의 전후의 세포가 있다는데 어떤 뭐 책에는 60쪽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계산이 안 되니까 그냥 의학자들이 대충 얘기하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60쪽에 어떤 사람은 100쪽에 그러니까 이 정도의 세포가 있는데 그 성인 한 사람이 세포 분열 과정에서 하루에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돌연변이 암세포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자동사살세포인 NKC, 그러니까 내추럴 킬러 셀이라는 이 백혈구가 있어서 얘가 암세포를 보기만 하면 죽입니다. 그러면은 이 대식세포라는 녀석이 가서 먹어 치웁니다. 그러면 이것이 땀이나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암세포가 없는 상태를 항상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NKC가 면역력, 즉 암세포 괴멸력을 100% 발휘하도록 살면 제2단계 암 환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NKC라고 하는 자동사살세포가 면역력을 100% 발휘할 수 있을까? 이게 암에 안 걸리는 방법입니다. NKC는 암세포를 공격하다가 지치면 옆으로 뻔히 암세포가 지나가도 공격하지 않고 그냥 둔답니다. 매일 발생하는 수백 개 수천 개의 암세포가 있는데 그것을 공격하다가 지치면 그냥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암세포가 오늘 1000개 생겼어. 그런데 700개는 잡아먹고 300개는 그냥 놔둬. 오늘 하루는 괜찮아. 내일 또 700개 잡아먹고 300개 놔둬. 근데 또 300개 놔둔 것은 또 자기들끼리 또 분열을 해서 커져. 이러다 보면 이제 암세포가 점점 커져서 한 1만 개, 1억 개 정도 암세포가 뭉치면 내추럴 킬러 셀이 가서 못 죽인답니다. 그런데 이 NKC라고 하는 자동사살세포가 암세포를 공격 못할 만큼 왜 지치는가? 첫째는 육체적인 요인으로 정상세포가 싫어하는 음식물을 지속적으로 먹거나 몸을 쉼없이 무리하게 학대할 때입니다. 둘째로는 정신적인 요인으로 과도한 스트레스와 걱정, 불안으로 마음속에 용기가 꺾이고 희망이 사라질 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동사살세포가 그 암세포 괴멸력을 100% 발휘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될까? 먼저 어떤 역경에서도 신바람 나게 휘파람 불며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면, 또 이런 비결을 배운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언제나 기뻐하는 것, 시련을 당할 때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는 것. 예, 아시겠습니까? 다음으로 자연적인 요법으로 가능한 밤 10시 전에 취침한다. 제가 이야기한 대로 밤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우리 몸을 치료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인간의 뇌과학은 현재 20여 종의 호르몬이 이 뇌에서 분비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지쳐있던 내추럴 킬러 셀이
힘을 얻어서 활기차게 암세포를 마구 공격한답니다. 그런데 이 내추럴 킬러셀, 이 자동 사살 세포의 면역력을 활기 있게 하는 음식을 또 드는 것이 좋습니다. 최고의 암 치료제는 이 면역력을 최상화시키는 건데, 이 자동 사살 세포의 면역력을 최상화시키는 겁니다. 지쳐버린 이 자동 사살 세포를 전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세포벽이 80세 노인의 피부처럼 쭈글쭈글해 있답니다. 지쳐있는 그 암세포는. 그런데 유리 단당류가 소화 흡수되면, 다시 말하면 과일이 소화 흡수되면 그 쭈글쭈글하던 세포벽이 다리미질한 것처럼 쫙 펴져서 지나가는 암세포를 마구 공격하여 괴멸시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일을 먹으면 좋다. 그래서 암 안 걸리려면은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 과일이 과당이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일을 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 유리 단당류가 이제 들어있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싱싱하게 잘 익은 과일들, 그 다음에 각종 버섯들, 비싼 상한 것이나 영지버섯만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다양한 버섯들을 먹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하지 않은 인삼, 제철에 나오는 과일을 자주 많이 먹을수록, 또 버섯 반찬을 자주 해 먹을수록, 인삼을 많이 먹을수록 암이 발생되지 않고 발생되었어도 제거 후 재발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치료 보조제가 있는데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암세포가 1억 개 이상 모여 있으면 자동 사살 세포가 공격하기 어렵다고 그랬죠? 이렇게 뭉쳐있는 암 덩어리를 어떻게 그러면 제거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암 덩어리가 짧게 부서지면 되겠죠. 1억 개 이하로 부서지면 되겠죠. 그런데 이 NKC가 공격할 만큼 잘게 그 암세포를 갈라놓는, 부숴놓는 물질이 있는데 그게 플라보노이드라는 물질입니다. 이 플라보노이드는 녹색 식물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비료나 농약을 주어 키운 녹색 식물보다 유기농으로 키운 녹색 식물에 플라보노이드가 7배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녹즙이 암세포를 죽이느냐 아니냐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 녹즙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가 암세포를 직접 죽이지는 못하지만 암세포를 잘게 부수어서 내추럴 킬러셀이 가서 괴멸시키기 쉽게 만들어 주므로 암 환자에게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소를 많이 먹어라. 네, 유기농 채소를, 그리고 노지에서 자란 그런 채소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노지 비닐하우스가 아닌 게 노지입니다. 햇볕을 직접 받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에서 보면은 자연인, 나는 자연인이다.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 암 4기에 산속에 들어가 살았는데 암이 다 나았다. 그런 얘기들 나오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왜 거기 가서 암이 없어지냐? 거기 자연에 있는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는 것들을 먹죠. 자연에서 있는 것들을 먹고
맑은 공기 마시고 깨끗한 물 마시고 또 스트레스도 안 받아. 그러니까 암이 나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놓고 거기 살으니까 암이 낫는 거예요. 가면 TV 볼 필요도 없고 산속에서 근심 걱정 없이 사니까 낙천적으로 기쁘게 살아가니까 암이 낫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암에 대한 정보, 존스 홉킨스 대학의 암에 관한 최신 소식. 지금까지 한 내용이랑 여기 중복되는 것들이 많은데, 모든 사람들은 몸에 암세포를 가지고 있다 이야기했죠? 암세포들은 사람의 수명기간 동안 6배에서 10배 이상까지 증식한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포들은 수명이 짧은데 얘는 수명이 긴 거예요. 사람의 면역 체계가 충분히 강할 때 암세포는 파괴되며 증식되거나 종양을 형성하는 것이 억제됩니다. 사람이 암에 걸리면 복합적인 영양 결핍을 보입니다. 이것은 유전적, 환경적, 식생활, 그리고 생활 습관상의 요인에 의한 것입니다. 복합적인 영양 결핍을 극복하기 위해 건강보조식품을 포함한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면역 체계를 강화시킵니다. 항암주사 요법은 급속히 성장하는 암세포를 독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골수, 위장, 내관 등의 급속히 성장하는 건강한 세포 역시 파괴합니다. 뿐만 아니라 간, 콩팥, 심장, 폐 등과 같은 기관까지도 손상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항암주사는 안 맞는 게 좋다. 의사들한테 너 암에 걸리면 항암주사 맞을래? 그럼 거의 다 안 맞는다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맞으라고. 그런데 이게 이제 암덩어리는요, 이제 조사를 해보면 암덩어리는 거기에 산소가 잘 안 공급되는 거예요. 산소가 잘 안 공급된다는 것은 핏줄이 그쪽으로 가는 게 적다는 거예요. 핏줄이 적으니까 얘는 산소가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바뀐 거예요. 산소가 부족해도 살 수 있는 체계.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몸이 차지면 피돌기가 잘 안 되잖아요. 피돌기가 잘 안 되면 거기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잖아요.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니까 거기에 있는 세포가 살아남기 위해서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생존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암이 생겼다고 하는 얘기는 없어버려야 될 게 생긴 게 아니라 내 몸에 대한 경고야. 그래서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그쪽에 혈액이 잘 공급되면, 산소가 잘 공급되면 어떻게 돼요?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바뀔 수가 있죠. 원래 비상대책으로 그런 산소 공급이 안 돼도 생활할 수 있는 그걸 마련했는데, 산소 공급이 잘 되고 영양 공급이 잘 되니까 얘가 비상사태를 해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항 같은 요법 같은 데서는 그 암세포가 딱딱하게 있으면 거기에다가 부항을 계속 떠가지고 피를 빼는 거 아니고 이제 그냥 건식 부항으로 할 때 거기를 부드럽게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피가 잘 통하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또한 방사성 치료 요법은 암세포를 파괴하는 동시에 건강한 세포 조직, 기관 역시 태우고 흉터를 내며 손상을 입힙니다. 화학적 요법과 방사선의
주요 처치는 종암 모양, 종종 종양의 크기를 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화학적 요법과 방사선의 오랜 사용은 더 이상의 악성 종양 파괴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치료자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치료의 한계가. 인체가 화학적 요법과 방사선으로 너무 많은 독한 부담을 가지면 다른 면역 체계는 굴복하거나 파괴되고 맙니다. 또한 사람은 다양한 감염과 합병증에 의해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조기 암 발견, 조기 사망. 우리 조기 암 발견이 치료의 길이다. 그러는데 암 발견하고 나서 당신 몇 달밖에 못 살아. 이러면은 그때 몇 살밖에 못 사는구나. 내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내 몸도 거기에 순응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암 못 고쳐. 이런 거 하면은 내 몸도 거기에 대해서 고치려고 하는 대항을 안 해. 그래서 이 정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학적 요법과 방사선은 암세포를 돌연변이시킬 수 있으며 저항력을 키워 파괴되기 어렵게 만듭니다. 수술 역시 암세포를 다른 곳으로 전이시킬 수 있습니다. 암과 싸우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암세포가 증식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음으로써 암세포를 굶어 죽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세포의 영양분이 뭐냐? 그래서 암세포는 설탕은 암을 키운다. 그래서 설탕섬 섭취를 줄이는 것은 암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중요한 한 가지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자연적 대용품으로 마누카 꿀이나 당밀 이런 것들 먹는 게 오히려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아주 적은 분량만 먹으라는 거예요. 꼭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식용소금은 색을 하얗게 하기 위해 화학적 첨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식용소금으로 하얀 거, 화학적 첨가가 있는 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대용품으로 이제 천일염 같은 것을 먹는 게 낫고, 그리고 우유는 인체 특히 위장내에 관해서 점액을 생산하게 한다. 암은 이 점액을 먹는다. 따라서 우유를 줄이고 무가당 두유로 대체하면 암세포는 굶어 죽는다. 그 다음에 암세포는 산성 환경에서 나타난다. 알칼리성이 아니라 산성 환경. 육식 중심의 식생활은 산성입니다. 생선을 먹는 것과 소고기나 돼지고기 대신 약간의 닭고기를 먹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니까 꼭 먹어야 된다면, 육류는 가축의 항생제, 성장 호르몬과 기생충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들은 모두 해로운데 특히 암 환자에게 해롭다. 그래서 암 환자들은 육식 먹지 말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식단의 80%는 신선한 채소나 주스, 잡곡, 씨, 견과류, 그리고 약간의 과일로 섭취하여 인체가 알칼리성 환경에 놓이도록 도와주며 20%는 콩을 포함한 불에 익힌 음식들로 먹는다. 신선한 채소 주스는 짜서 먹는 거예요. 살아있는 효소를 생산하며 이것은 쉽게 흡수되어 15분 안에 세포에까지 도달하고 건강한 세포에게 영양을 공급하여 성장을 돕는다. 건강한 세포를 만들기 위해 살아있는 효소를 얻으려면 신선한 채소 주스를 마시고 하루에 2-3번
생채소를 먹도록 노력한다. 효소는 섭씨 40도에서 파괴된다. 그러니까 높이는 거 말고 카페인을 많이 함유한 커피, 차, 초콜릿을 피하라. 녹차는 암과 싸우기 위한 좋은 대용품이다. 독소나 중금속을 피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정수된 물을 마시는 게 좋고, 여기서는 또 증류된 물은 산성이니까 피하라고 되어 있네요. 육류의 단백질은 소화가 어렵고 많은 양의 소화 효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소화되지 않는 육류는 창자에 남아서 부패되거나 더 많은 독소를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육류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암세포 벽은 견고한 단백질로 쌓여 있습니다. 육류 섭취를 줄이거나 삼가함으로써 더 많은 효소가 암세포의 단백질 벽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하여 인체의 킬러세포가, 아까 내처럴 킬러셀 얘기합니다. 킬러세포가 암세포를 파괴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단백질, 육류를 통한 단백질 섭취를 하지 마라. 면역 보조 식품들, 항산화제,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은 인체 스스로 암세포를 파괴하기 위한 킬러 세포를 활성화하며 면역 체계를 형성합니다. 비타민 E와 같은 다른 보조 식품은 유전자에 의한 세포의 능동적 죽음 또는 손상 입은 필요치 않은 세포를 인체의 자연적 방법에 의해 없애는 프로그램 세포사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암은 마음, 육체, 정신의 질병이다. 활동적이고 긍정적인 정신은 암과 싸우는 사람을 생존자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분노, 불관용, 비난은 인체를 스트레스와 산성의 상태로 만든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정신을 배워야 한다. 암세포는 유산소 환경에서 번성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운동을 하고 심호흡을 하는 것은 암세포를 파괴시키기 위해 적용되는 또 다른 수단이다. 그래서 이 암세포를 파괴하기 위해서 또 유산소 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존스 잔스 홉킨스 그러니까 잔 홉킨스 대학의 암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암을 이긴 사람은 모두 해서 아래 글은 영국 옥스퍼드 의대를 졸업하고 심장혈관외과를 전공한 의사이자 자신의 암을 자연요법으로 극복한 이블린 와셀루스 박사의 글인데, 이분은 1987년부터 1990년까지 암을 이긴 400명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특성을 추려서 글을 써놨습니다. 어떤 사람이 암을 이겼냐? 암을 이긴 사람들은 모두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고를 말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누가 언제 죽을 것이라고 시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몇 달밖에 못 산다고 얘기하는 거 안 믿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암을 이긴 사람은 모두 강한 자기 이미지로 태도를 바꾸었다. 삶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암을 이긴 사람은 모두 치료 결과에 높은 기대감을 가졌다. 암을 이긴 사람은 모두 자신의 치유를 스스로 관리했다. 암을 이긴 사람은 모두
스스로 개발과 치료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암을 이긴 사람은 모두 기성암 치료법을 거부했으며 치료약을 거부했다. 암을 이긴 사람은 모두 어떤 종류의 것이든 외부로부터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자신을 방어했다. 암을 이긴 사람은 모두 치유의 길로 자연요법을 택했다. 암을 이긴 사람은 모두 스트레스를 피했다. 암을 이긴 사람은 모두 자신에게 인내하는 법을 배웠다. 암을 이긴 사람은 모두 어떤 형태이든 간에 운동을 했다. 암을 이긴 사람은 모두 자신의 파괴적인 생활 습관을 버렸다. 건강에 해로운 생활 습관을 버린 거예요. 암을 이긴 사람은 모두 질문을 하고 대답을 요구하는 까다로운 환자들이었다. 모두들 자신을 위한 끈질긴 투사들이었다. 암을 이긴 사람은 모두 한 가지 약이나 치료법으로 나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른 요소들과 형태들을 융합 흡수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완전 종합적으로 이렇게 본 거죠. 암을 이긴 사람은 모두 무언가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삶의 목적 같은 것을. 암을 이긴 사람은 모두 새로운 친구 관계를 개발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짐하면서. 암을 이긴 사람은 모두 내적으로 고요함을 지키는 법을 찾아냈고, 묵상이나 이런 거겠죠. 유머 감각을 늘 키웠다. 암을 이긴 사람은 모두 어떤 사람은 자연과 음악을, 또 어떤 사람은 식이보조제 등을 치유의 일부로 썼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모두 대체의료만을 사용하였다. 대체의학. 암을 이긴 사람은 모두 영적 활동과 사람을 통한 치유를 추구했다. 모두 각기 나름의 방법대로. 알았습니까? 네. 이렇게 하면 암을 이길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0대 국민 암 예방 수칙이 있습니다. 알려줘요? 네. 먼저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 피하기.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기. 술은 한두 잔 이내로 마시기. 근데 이게 요즘에 바뀌었습니다. 이게 술을 전혀 마시지 마라. 한 잔도 암에 해롭다. 암 발생이 높아진다. 와인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즘에는 최근에 바뀌었어요. 술 금지. 그 다음에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 예방접종 받기. 성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하기.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보건수칙 지키기.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 이게 한국에서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 정도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
질문 나온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여기 질문에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를 맑게 하는 것이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요? 물론 도움이 됩니다. 피를 그 방법은 뭔가요? 야채, 과일 많이 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아까 이제 피를 맑게 하려면 노폐물을 제거해야 되죠. 과일식 같은 거 하는 거 좋고, 단식 같은 것이 때로는 도움이 되는데, 단식은 주의해서 해야 합니다. 이제 단식을 해서 영양 공급이 안 되면 실비출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 단식을 하셨던 분들은 몸이 차집니다. 거기 실비출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 뜨거운 사람들 있죠. 열이 많은 사람들은 2, 3일 단식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몸이 찬 사람들은 단식을 하면 실비줄이 훨씬 더 빨리 망가집니다. 그래서 몸이 찬 분들은 단식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윤리법이나 그런 방법도 있고요. 물을 많이 먹는 방법도 있고, 이게 이제 뭐가 좋으냐면, 지금 아까 음양식사법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몸 안에 음양의 조화를 깨뜨리고 물하고 밥하고 막 섞어 먹기 때문에 이게 불완전 연소가 돼가지고 몸 안에 노폐물이 많이 생긴다. 그런데 음양식사법을 제대로 지키면 완전 소화가 되기 때문에 노폐물이 안 생긴다. 그래서 피도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다른 병에 걸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음양식사법 같은 데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루에 3끼 먹는 거, 그래서 이제 하루에 2끼, 아침 저녁 2끼로 먹든지 점심 저녁 2끼로 먹어라. 그리고 이제 그게 좀 훈련이 되면 하루에 1끼, 저녁으로 이제 하루에 1끼 먹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훈련이 되면 이틀에 1끼. 그게 훈련이 되면 3일에 1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1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거기서는 얘기한 게, 그리고 훈련을 하게 되면 이 세포가 자체적으로 필요한 걸 생산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먹고 이렇게 신진대사하면서 세포가 노쇠가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어느 단계에 이르면은 더 이상 세포가 노화되지 않는데요. 몸의 기관이 노화되지 않는 불로장생이 길로 간대.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불로장생하는 방법이 물 따로 밥 따로 먹는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꼭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먹는 것이 음식이 그냥 고형으로 이제 딱딱한 음식 먹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굽는다, 낮에 굽는다 하면은 굽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기식을 하는 거다. 우리는 기식을 하는 거지 안 먹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공기 안에도 에너지가 있고, 그런 기체식을 하는 거죠. 공기 안에 있는 에너지를 받아들여 가지고 기식을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되면은 몇백 년, 몇천 년을 살 수 있다. 불로장생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론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따라갈 필요는 없고, 우리는 빨리 천국 가야 되니까. 그러나
이 음양의 조화를 이루면서 몸에 이제 양의 기운이 성하게 할 때는 양의 기운을 성하게 하고 음의 기운이 성할 때는 또 음을 이렇게 보충해주고 이런 것들을 조화를 이루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제 해본 것은 하루에 한 끼씩 먹는 것은 한 7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꼭 고집을 한 건 아니고 하루에 한 끼 먹는 게 정상이고 어쩔 수 없이 사람들과 어울려야 할 때는 2끼나 3끼도 허용은 하는데 원칙은 한 끼다. 건강이 어떻게 되세요? 건강 좋았어요. 그 한 끼 먹고 이렇게 할 때 철야기도 다 하고 쌩쌩하게 다니면서 활동하고 몇 년 전이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깨진 게 언제냐면은 2003년에 성령쇄신 그만두고 그 안식년 들어가면서 깨졌어. 안식년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교구청에 있을 때는 식사 안 한다고 표시만 해놓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 먹는 게 가능해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그 같이 모여서 이제 공동 생활을 하고 공동 식사를 전체적으로 하는데 뭐 우리가 처음에 중견사제연수원에 들어가서 같이 하다 보니까 안 먹을 수가 없어. 그러고 이제 나중에 안식년을 맞아가지고 외국 가가지고 뭐 같이 모여서 모임하고 교육받고 뭐 이러면서 안 먹을 수가 없지.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깨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 한 끼 먹을 때는 다이어트 걱정을 안 했어.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본당에 왔는데 본당에 오면 또 보좌신부도 있잖아. 그러니 나만 한 끼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본당에 와서는 하루에 2끼. 지금 2끼를 먹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루에 한 끼로도 넉넉하다. 그건 이제 생활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럼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언제 드셨어요? 처음에는 낮에 한 끼만 먹었어요. 그런데 낮에 한 끼를 먹었을 때는 얼굴이 좀 평소보다 좀 빠져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녁으로 식사를 바꾸니까 얼굴이 그대로였어요. 그때는 한 40대? 아니요. 50대. 양은 똑같이 드시고요? 양은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거예요. 한 끼. 뭐 그때 하루에 한 끼 먹을 때는 먹고 싶은 대로 그때 배부르게 먹는 거고 거기 뭐 이렇게 조절하는 건 아니고 식사 시간에 다른 신부님들이랑 같이 먹는 거니까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신부님 저는 지금 이곳에 피정 와서 거의 하루에 2~3시간씩밖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누워서 자기는 하지만 의식이 살아있어서 깊은 잠을 자지 못해 너무 힘이 듭니다. 목요일 밤 희망기도 후 그날은 조금 잠을 잤습니다. 어제 통 잠 못 잤습니다. 제 성격이 예민해서 그런지요. 도움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경 끄세요. 예민해서 그러면은 그런 희망기도 하세요. 잠 잘 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잠을 잘 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머리에 피가 잘 안 돌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 전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몸이 찬 사람들입니다. 발이나 이런 것이 찬 사람들의 경우는 발 쪽에 피가 잘 안 돌아서 발이 차다면 머리도 피가 잘 안 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물구나무 솜이하면 좋고 머리 쪽으로 좀 피가 몰리게 하는 것 좋고 근심 걱정이 있으면
주님께 봉헌하고 이렇게 하면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저녁에 꼭 저기 하느님들 영성 그 녹음 강의한 거 그걸 mp3를 해놓고 딱 들으면서 잡니다. 그러니까 한 20분 정도로 해놓고 그거 들으면서 보면 스르르 잠이 오고, 아침에도 그거 이제 모닝콜로 그걸 해놔가지고 아침에 그게 소리가 들리면 일어납니다. 그래서 mp3로 작은 거 이어폰으로 꽂고 듣는 거 있죠? 이어폰으로 이렇게 꽂고 듣는 거, 이어폰을 갖다 놓습니다. 근데 그 작은 소리도 제가 깹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자고 아침에 말씀을 들으면서 일어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글루틴 프리 체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딸은 글루틴 프리 음식만 먹어야 한다며 철저하게 제한된 음식만 먹습니다. 예를 들어 파를 먹을 때도 파란색 부분만 먹고 흰 뿌리 부분은 먹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음식을 먹지 못할 것 같아 부모로서 걱정이 됩니다. 체질을 바꿀 방법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 글루텐 프리 체질이라는 게 뭡니까? 실리악 디지즈라는 게 있어요. 실리악 디지즈라 그래갖고 글루텐이 있으면 소화를 못 시키는 유전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네, 그럼 치유기도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치유해 주시도록 치유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 희망기도 배웠죠? 그 기도를 아이랑 같이 해보세요. 과일 갈아서 마셔도 같은 효과 봅니까? 아까 과일식 얘기한 것 같은데, 네,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신부님, 모든 것을 결정하기 전 기도가 차야 된다는 말씀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도가 차고 나면 결정이 하느님의 뜻에 의해 잘 결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분별하나요?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기도를 할 때 하느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영분별법 얘기해줬죠? 영분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쉽게 분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하느님의 뜻 분별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 대한 하느님의 뜻. 나에 대한 하느님의 뜻은 이렇게 분별하면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모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인 성녀들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경우에 그렇게 질문을 하면 답이 쉽게 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주 심각한 문제로 많이 생각해서 분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때는 그런 거 모든 걸 맡기고 9일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평화가 오면 그것이 하느님이 원하시는 길이고요. 불안이 오면 스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평화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원할 때는 평화 쪽으로 이끄십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분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이 내 의무에 맞느냐 안 맞느냐, 내 신분에 맞느냐 안 맞느냐, 건전한 상식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또 내 주변의 환경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잘하는 것이 건강과 두뇌에 좋다고 뉴스에서 봤는데 신부님은 왜 아침을 굶으시는지요? 네, 영양학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아침을 먹어야 이 당분을 흡수해서 머리에 들어가서 머리가 팽팽 잘 돈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침을 꼭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양학자들. 그런데 이 서식건강법, 아까 니시건강법에서는 조식 폐지를 주장합니다. 아침에는 안 먹는 게 좋다. 이유는 아침에는 배설하는 시간인데 배설하는 시간에 흡수를 하면은 별로 안 좋다. 그래서 배설을 할 때는 배설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아침 폐지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아침을 안 먹은 것은 지금 한 30년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몸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제가 하루에 한 끼만 먹은 것도 사실은 그 조식 폐지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서식건강법에서 하루에 한 끼 먹으면 몸 안에 노폐물이 가장 잘 빠져나가고 가장 몸이 좋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또 옛날에 우리나라에 뭐 함석헌농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하루에 한 끼 먹는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또 저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 너무 많아. 그런데 하루에 한 끼 안 먹으면 1시간은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하루에 2끼 안 먹으면 2시간 절약돼.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일주일에 2시간이면 2, 7이 14. 그럼 하루에 8시간 하는 것처럼 약 이틀을 더 사는 거야. 그래서 하루에 한 끼 먹기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네. 대답은 다 했죠?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